최근에 이제 그런 상상의 나래님의 전반적인 안 좋은 소식들이 온라인 세상을 뒤엎으면서 몇 년 전 세무조사 받았던 추진 최초의 예상액이 2, 30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추진됐던 세금은 2, 3억밖에 안 됐다. 그래서 특혜욕이 있는 거 아니냐. 텍스TV 세무사님, 연말 연초에 연예인들 대상으로 세무조사 되게 받았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혹자는 어떤 정치적 그런 걸 덮으려고 이렇게 기사를 터뜨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최근에 1인 법인, 가족 법인, 엔터 쪽은 1인 기획사, 세무나 이런 쪽도 업계를 조금 반영하는 트렌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1인 법인, 가족 법인, 그리고 엔터 쪽에 1인 기획사,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연예 기획사 쪽에 1인 기획사가 많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고소득 연예인들이 소득세율을 최상단으로 맞으면 45%에 지방세까지 하면 49.5고 범벌까지 하면 50%가 훅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1인 법인, 1인 기획사 차리면 최대 200억을 넘지 않는 순간이면 22% 정도의 법인세율을 맞는다고 하면 30% 정도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 영역으로의 세금을 부과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런 행위인데, 법인 사업자로 해서 세금을 줄여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국세청이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게 빵빵 터졌던 게 아닌가 생각돼. 그럼 세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뭘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쉽게 설명을 해야겠지.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최대한 쉽게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흔히 우리 업계 말로 개법인이라는 말이 있어. 개법인. 개법인이 아니라 개법인이야. 뭐 같은 법인이다라는 표현의 개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였는데 법인 사업자가 됐단 말이지. 개인 사업자가 였다가 법인 사업자가 바로 딱 되면, 법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법인 사업자의 마인딩을 딱 세팅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개인 사업자 마인드를 그냥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규모도 그렇고 사업의 운영 행태도 그렇고. 이런 개법인이 1인 법인이라든가 가족법인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즈를 놓고 보면 매출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소득을 보면은 개인 사업자는 한 10억을 낸다, 법인 사업자는 한 2억을 낸다. 이렇게 되면은 그 세율 차이 때문에 그냥 개인 사업자였던 분들이 법인 전환을 하면서 1인 법인, 가족법인을 하는 거거든. 근데 법인 전환이나 이런 법인을 가이드해주는 세무사들이 어떤 큰 기업에서 내부 통제 내부 감사를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세무적인, 세법적인 이야기로만 한단 말이야. 근데 법인사업자일 때는 어떤 규정이나 그런 통제나 내부 통제 같은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실질이 법인사업자가 맞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거지. 이 검증을 하겠다는 게 이번에 그런 세무조사의 한 일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1인 법인이나 1인 계획서 이런 거 필요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일단 이런데 찾아보면은 어떤 물적시설, 인적시설 이런 거를 갖추고 해라, 이런 거 어려운 말 빼고, 흔히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개인 사업자 마인드를 버리라 그래. 개인 사업자 마인드. 개인 사업자 마인드가 뭐냐? 더 쉽게 들어가 보면 다 내 거고 다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 돈 갖고 쓰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렇게 해도 돼. 정말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한 제재가 없어. 근데 법인 사업자는 그러지 않거든. 근데 법인 사업자의 그 좋다는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그 법인세율만을 나는 가져오고 예전의 행태로만 개인 사업자로 남아있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일단은 1인 법인이면 직원도 없고, 가족법인이어도 가족이 많고 직원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눈치 볼 사람도 없어. 어떤 내부 규정이나 내부 통제 만들어도 지켜지지도 않아. 다 그냥 옛날 개인 사업자 행태로 그냥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얘기하면 대표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하면 안 돼. 옛날 조선시대만 봐도 법은 무슨 법? 임금 말 한마디가 더. 이놈! 임금이라 하여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어찌 모르느냐. 왕도 어떤 신하들 눈치도 보고 그런 규정이나 법도나 그런 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대표라고 예전 개인 사업자 마인드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그거를 제일 경계하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1인 법인을 하는 사람이나 1인 기획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 마인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당장 버리자고 해서 버려지는 건 아닌 건 맞아. 결혼식 했다고 다음날부터 일반 우리 남자들이 바로 유부남 마인드가 탑재는 안 될 수 있잖아.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버리는 게 맞고, 그게 안 되면 이런 요즘에 나오는 연예인 세무조사처럼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철퇴를 받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너무 자유영혼이다.
난 어떤 거에 규율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게 싫다. 그러면 난 오히려 개인 사업자 영역으로 남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가겠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 마인드는 최대한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최근 1인 기획사 그 문제 있던 박나리 씨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를 엄마를 세웠고 남자친구 급여를 처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일단 뭐 되니까 기사화가 될 테고, 근데 그 기사는 대부분 연예부 기사가 써서 뭐 사회 경제 이쪽 그나마 세금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쓴 이야기는 같지는 않은데, 그건 가십을 위한 기사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조사를 몇 년 전에 뭐 그런 걸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기사를 보면 대중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 댓글창 막 되게 막 너저분하더라고. 그리고 막 그럴 줄 알았다. 악성 댓글로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들 중에 대표님이 가족이나 아내나 부모님의 급여를 한 번이라도 넣으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아니면 반영했던 분들은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그 분에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분만 타겟해서 막 이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는데, 우리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 누구 우리 가족도 있는데 급여 처리해도 되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전에 급여 처리 되냐고 물어보는 거면, 나는 그냥 급여는 처리하고 근로 제공은 안 하고, 그런 사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그걸 한번 보면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세금 처리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처리하는 거야.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은 분에게 급여 처리하고, 그리고 또 매니저 그런 분들에게는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보험을 또 들어주기 싫어서 3.3 프리랜서로 처리를 한 또 문제가 있거든. 진짜 급여 처리하실 분들은 급여 처리 안 하고, 안 해야 될 분들은 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성의 잣대로 연결도 되고 어떤 세금적인 측면이 연결됐는데, 당연히 가족을 급여 처리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 근로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성은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야. 근무를 하면 물어보는 아예 그 뉘앙스도 키워드도 달라. 어느 정도 급여를 설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지, 급여 줘도 되냐고 물어보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일반 그 사업자분들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급여 설정할 때도 근로자성 있는 부분만 맞게 해야 된다는 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알면 되겠지. 그럼 세무사님, 법인을 운영할 때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게.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가족으로만.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 줄게. 가족으로만 구성했다 해서 그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 한번 우리 옛날을 한번 돌이켜봐서, 삼성전자는 옛날에 1930년 삼성상이었다고 얘기하고, 최근에 모든 대기업들 군만 봐도 사주 일가들이 운영을 하잖아. 사주 일가라고 표현을 해볼게. 가족이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족 경영이 있었어. 그걸 뭐 족벌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썼고, 요즘 새로운 뭐 순화된 표현으로 가족법이라는 얘기 쓰긴 하는데,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야. 그러면 가족으로만 구성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공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 실제 근무를 하나? 실제 근무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하나? 그거에 대한 의심은 받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음식점만 가도 가족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조그만 기업들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가족들이 적재적소에 와서 운영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가족이 구성되고 가족으로만 구성됐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의심받고 그런 비용을 부인당할 수는 없다. 단 실제 근무를 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 상상의 나래님 세무조사 추진 대계산이 2-30억이었다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들었는데, 그 가공 비용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상상의 나래님의 전반적인 안 좋은 소식들이 온라인 세상을 뒤엎으면서, 몇 년 전 세무조사 받았던 추진 최초의 예상액이 30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추진됐던 세금은 2-3억밖에 안 됐다. 그래서 뭐 특혜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일단은 의심됐던 정황들을 상상의 나래 쪽 세무대리인 또 있겠지, 잘 막아서 이렇게 적출세액을 줄였던 거고, 또 과세 또 세무 공무원은 그 근거 가사에 따라서 잘 추징을 했을 거야. 그 예상세액보다 줄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특혜 의혹이나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고, 그 지금 이제 불거진 모든 것들을 보면 급여나 어떤 비용 처리가 개인 사업자 수준으로서 어떤 규정 없이 마음대로 그분이 그냥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과거의 세무조사 그런 것까지 끄집어서 기사화된 거지,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어떤 특혜 의혹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다.
아까 전에 세무사님이 응. 상상의 나래님 이런 사건들에 뜨끔할 만한 일반적인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머님이나 뭐 이성 친구에 대한 급여를 사업상 비용으로 털어서 문제됐던 게 그분만의 이슈는 아니다. 인건비 쪽 말고도 다른 가공급여, 가사경비라고 하는 것들을 사업체에 밀어넣어서 하시는 그런 1인 법인, 가족법인, 서로 뭐 다수의 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상의 나래님의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나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한번 검토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 하시다가 더 규모가 커지면 그 옛날에 관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체가 더 커지면 나중에 매출이 커지고 이익 규모가 커졌을 때는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아직 나는 그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그 상상의 나라님의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 한번 사업체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한 번은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고, 나중에 이제 커져서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세법에 맞게 대응하는 그런 습관을 세무대리인과 같이 이런 거를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규모가 더 커지만 하겠다? 아니, 작은 단계일 때부터 그런 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체가 커지면 자연적으로 된다? 아니, 절대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더 큰 세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미리 이런 거를 준비해 놓는 자세가 너무 필요할 것 같다. 그게 그런 의미였어. 내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까? 네, 오늘은 연말 연초에 연예인 세무조사, 그리고 뭐 1인 기업, 가족, 법인 이런 전반적인 이슈사항에 대해서 위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오늘 PD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나중에 이제 개인 사업체가 커져서 법인 전환을 하셔서 법인으로 가시던, 아니면 1인 법인을 운영하시던, 아니면 가족들과 가족법인 운영하시던 법인 사업자 초기 단계부터 세무적인 거 외에 뭐 내부 규정이라던가 작은 내부 통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장의 규모가 커졌을 때 세무 리스크가 그에 따라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초공사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